또 주로 본투표를 해야 된다고 맞아요.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소위 이제 진보 정치 쪽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20, 30대의 보수와 뭐 일배 현상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번 투표율 어떻게 전망하세요? 뇌피셜로 딱 찍으면 네. 58에서 60일 사이. 58에서 60일 60일 사이. 네, 왜냐하면 최근 지방선거가 4차례 네. 에서 제일 높았던 게 60.2인가 음. 그럴 겁니다. 아마 네네 2018년 60점이 맞아요. 예. 60.2%인데 문재인 정부 때 제일 높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벽을 깰지가 관건인데 현실적으로는 깨기 조금 힘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예. 58에서 60 그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60%가 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역대급하고 투표율 높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에? 투표율 높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이번 싸움은 제가 볼 때 자기가 지지하는 층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투표율이 대선 같이 막 높으면 막 투표율이 높다 그래서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선거. 특히나 윤석열 탄핵 그리고 불법 내란으로 인해서 건강한 보수층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도 투표는 아니 뭐 권리로 해야 당연히 되는데. 민주주의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표를 많이 하는 게 예. 좋죠. 예. 네. 지금 보면 전국 판세를 더불어민주당은 우세 9곳, 접전 6곳, 열세 1곳 이렇게 정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우세 2곳, 접전 7곳, 열세 7곳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전국 판세 어떻게 보세요? 워낙 전략 오래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통으로 네. 접전이다라고 초작. 하는 지역이 있죠. 예. 네 곳이에요. 예. 서울, 부산, 울산, 경남. 예. 여긴 접전이 맞아요. 예. 양쪽에 서울, 울산. 서울, 울산, 부산, 부산. 경남. 네. 여긴 접전이죠. 예. 근데 나머지는 이제 서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기 접전이다 대구는 아니다. 대구는 빠져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구는 국민의힘은 접전 아니다라고 보고 우세 우리는 지역이다. 접전이다라고 예, 보는 예, 거죠. 예. 네, 근데 대구는 접전 맞아요. 그러니까 대구는 접전이고 그래서 네. 크게 보면 한 5곳 정도가 접전인 것 같아요. 서울, 네. 부산, 울산, 경남, 대구. 네. 그러니까 국힘이 뭐 충청, 강원 예. 이런 쪽도 접전이라고 하는데. 주장하는 거죠. 예. 근데 괜히 있어 보이는 척하는 거고 제가 볼 땐 그정 뭐 충청 강원은 네. 완전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묘한데요. 네, 이게 선거 앞두고 있어서. 선거 하는 사람으로서 묘해요 이게. 예. 우세 지역이다 그러면 또 안 되거든요 이게. 예. 근데 또 접전 지역이다라고 하면 네. 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아닌 거고 예. 좀 묘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판단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접전 지역은 전국적으로 한 5개 정도 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지금 뭐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경찰에서 서대문 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 시공사 등 모두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얀 늑대님께서 사전 투표 완료 투표합시다. 란테르트님께서는 저는 아침 7시에 투표하고 왔어 용 하셨습니다. 나들꽃님 저도 투표했습니다. 김말성님 부산도 요번에 한번 뒤벼보자. 부산 화이팅. 바다의 도시는 무슨 색깔? 파랑 아이가 이런 말씀 주셨고요. 코지섭지님께서는 투표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주권 행사입니다. 더불어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밥 먹으러 가는 뽀삐 친구님께서는 대구 70대 오늘 푸른 물결 찍고 와서 용 이렇게 주셨습니다. 신명숙님께서는 경기도 사전 투표하고 지금 출근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출근길에 취재 편의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금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서울, 울산, 부산, 경남, 대구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울산과 경남은 단일화를 했습니다. 극적 단일화를 했습니다. 네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김경수 후보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그리고 울산의 김종훈 후보하고도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인데요. 두 단일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됐어요. 잘 제가 됐다. 양쪽을 가봤는데 네.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초박빙 상황이잖아요. 초박빙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예. 상황이라 진보당 후보가 조사에서 한 2, 3%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엄청난 변수라고 봐야죠. 네네.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정말 아깝게 석패를 했잖아요. 네, 0.73. 그때 진보 단일화에 대한 아쉬움이 컸단 말입니다. 그때 했더라면 네. 어땠을까요? 완전히 달랐겠죠. 너무 컸거든요. 예. 전 그래서 경남의 진보 진영의 단일화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음흠.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저는 단일화 강조했었거든요. 예. 경남은 정말 의미 있는 단일화. 경남 지역의 단일화 그리고 울산 지역은 단일화가 한 번 또 파토가 났다가 자빠졌다가 다시 한 번 또 예, 이렇게 예. 돼서 원래 그- 단일화가 그래요. 아니 근데 여론조사가 돌아가다가 중지하는 건 또 처음 보는 일 아니. 그러니까 역선택 조항을 넣냐 마냐가 근데 굉장히 어떻게 그걸 뺄 수가 중요한데 있죠, 의원님? 제가 뭐 속사정을 들었는데 근데 뭐 이 방송에서 다 이야기하기 그렇고요. 그렇죠. 원래 단일화라는 게 뭐 엎어졌다 자빠졌다 막 하는 게 단일화입니다. 근데 결과가 중요한데 네. 어쨌든 결과를 단일화로 잘 모아냈다라는 예.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이렇다면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결정적인 단일화가. 계기다. 네. 그러면 이게 선거 판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 사실 이제 박완수 지사도 그렇고 이제 울산의 김두겸 현 시장도 그렇고 네. 이제 국민의힘 계열에 대해서 뭐 크게 대과가 없다라는 평가들이 언론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두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승리를 점쳐봐도 되겠습니까? 선거는 마지막까지 네. 머리 숙여야 되니까요. 네. 뭐 승리를 점쳐본다라기보다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고 특히 박완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JTBC에서 관건 선거하고 부정 선거 사례를 그렇습니다. 방송했어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예, 현지 공무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관건 선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 현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관건 선거를 하고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 중상모략 흑색선전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 공무원들을 통해 네. 정말 간이 부어도 너무 부은 거죠 이거. 박완수 후보 간이 부어도 너무 부었다. 예. 예. 이건 아유 평상시 같았으면 바로 후보 사퇴 깜이에요. 예. 이거 뭘 평상시 같으면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 대국민 사과하고 후보 사퇴해야 될 일 당연하죠.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이게 선거 며칠 남지 않아서 예. 또 박한수 후보는 뭐 자기가 몰랐다더니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네. 그 일에 참여했던 분의 자백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 네. 방송국에서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박한수 후보는 당연히 사퇴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되는데 아마 틀림없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기는 몰랐다든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든지 꼬리 자르게 할 거예요.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 경남에 계신 시민분들께서 이 사실을 적극 좀 그 전파해서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금권, 맞아요. 관권 이런 선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제 정말 온 국민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네. 세상에 이런 행동을 했다. 저희가 잠시 후 10시 10분에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전화 연결할 텐데요. 그때 또 상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에요. 처벌의 대상이다.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하정우 후보도 초반 판세는 좋았는데 지금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물량 공세로 막 그냥 덤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부산 북갑은 애초에 민주당이 40, 네, 국민의힘이 한 50, 네, 나머지 이 10은 부동층. 근데 이 부동층도 어쩌면 보수 성향. 예, 이게 기본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정상적인 판으로의 진화 과정 아닌가 싶은 거고 그 동안에 전재수 후보가 워낙 지역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3선을 할 수 있었던 거고 하정우 후보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그리고 능력 있는 네. 사람으로서 잘 버텨왔던 거고 저는 버틸 거라고 보거든요. 어제 토론회 보셨습니까? 봤어요. 어떠셨어요? 잘하던데요? 시원하게? 야, 야 너 윤석열한테 머리 90도로 숙여놓고 네. 무슨 네. 할 말이 있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냐? 네. 뭐 잘하던데. 이게 제가 보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봐라. 뜨끔했을 나보다 거예요. 잘하는데? 아니, 예. 왜냐면 자기는 말 잘한다는 게 예, 그거라서 트레이드마크인데. 뭐 토론에서 내가 완전히 기세를 잡아야지 그렇죠. 그랬다가 완전히 기세 꺾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한동훈. 아니 그리고 저 시절이 언제인데 주적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정말 비열한 짓이죠. 그것도 예. 한동훈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 말이 안 된다. 자, 제가 말 좀 예. 해볼게요. 이거 뭐 이 주정론 너무 화가 나는데요. 저도 화가 납니다. 예.
국방백세 주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얘는 네. 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덜 떨어지는 인간들이에요. 적에 관한 개념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예. 적은 당연하죠. 미사일 도발하고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게 우리 적이죠. 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적들과 내통해서 멀리는 총풍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네. 야, 판문점 일대에서 총 쏴줘라. 맞아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 예. 선거 앞두고. 최근에 이명박 시절에 어떻게 했냐? 정상회담하자 뒷돈 주다가 그렇죠. 걸렸잖아요. 예. 북한 쪽에서 야 이게 우리 돈 안 받아라고 했던 거예요. 최근에 윤석열을 어떻게 했어요? 무인기 보내가지고 야 우리 공격 좀 해줘. 그러니까요. 지들이 이런 말 할 자격이 뭐가 있어요. 적들하고 내통했던 건 정말 누군데 네. 말이 안 되죠. 정말 정말 비열한 짓인데 그걸 또 한동훈이 하네. 그러니까요. 아, 이 양반. 새로운 보수를 하겠다는 네. 사람이 어떻게 주적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주적 안 쓴 지가 20년이 넘지 저 않았습니까? 정말 그거 보고 예. 황당했어요. 야 이걸 시대착오적인 질문입니다. 예, 말도 안 무슨 돼요. 분단 시대 너 남이야 북이야 이런 거 물어보는 수준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여전히 인식이 해방 정국에 갇혀 있구나. 말로만 보수라고 하지 예. 보수가 아닌 거예요. 가짜 한동훈도 보수다. 한동훈도. 예, 예. 극우의 탈을 썼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부산 북갑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실 텐데 한동훈이 치고 올라온다고 저는 크게 생각 안 하는 게 물론 선거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일정하게 얻을 거예요 표를. 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네, 지방 선거는 예. 정당 투표가 아주 강하게 줄투표.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이런 정당 투표 이게 뭐 온당하다라는 걸 떠나서 네. 경향이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예.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박민식 후보의 표보다는 더 나올 거예요. 네. 20%보단 더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막판까지 열심히 예. 하면 하정 후보 좋은 결과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제 토론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생각보다 저는 사실 현장에 초반에 갔을 때 하정 후보 정치 근육이 좀 부족하다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분 학습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예. 하 GPT 맞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산 얘기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또 여쭤봐야 될 곳은 일단 그 수도권 올라오기 전에 지금 전북이요. 원래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여기에서 현역 그 지사였던 김관영 지사 무소속이 굉장히 기세가 높다. 네.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일전에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는데 호남과 대구가 비슷한 듯하면서도 차이가 있죠. 네. 왜냐하면 호남은 민주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몰아줘요. 네. 대구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런데 대구는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고인물과 같아요. 그런데 네. 호남은 민주당이 뭔가 좀 잘못하는 게 보이면 바꿔버려요. 네. 그래서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이 8명이 계신데 네. 그중에 재선 의원이 1명밖에 없고 다 조선이에요. 계속 바꾸는군요. 네. 마음이 좀 안 들고 민주당이 잘 못한다 그러면 채찍을 들어요. 그런데 당을 바꾸진 않아요. 선수를 바꿔버려요. 네. 근데 대구는 안 바꿔요. 그렇죠. 대구는 뭐 주호영 의원부터 해서 네. 5선 6선 하는 중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게 대구와 광주의 차이예요. 예. 근데 전북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이번에 야 민주당이 뭔가 좀 잘해야 되는데라고 하다가 몇 가지 이게 포인트에 있어서의 뭐라 그럴까요? 도민들의 마음에 좀 들지 않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저는 결과값은 좀 다르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해서 확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관영 후보가 워낙 화면에 나와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돈 주는 게 딱 떨어지는 딱 장면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거는 당선돼도 또 이게 당선 무효죠. 무효죠. 어떻게 그러면 보면. 선거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사법기관이 판단하겠지만 돈을 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공천을 합니까? 그렇죠. 물론 그 과정상에서 세련되게 하냐 마냐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눈을 감아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